그동안 영상에서 짤막짤막하게 영양제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초보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양제에 관한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되었어요. 자, 영양제에 대한 식물 초심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고 구하기 쉽고 가성비 좋은 국내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저 역시 간편하고 편리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영상을 찍는데 참고한 영양제는 단순한 설명을 위해 선택했으니까 반드시 이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집에 보유하고 계신 영양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서 우리 집에 있는 영양제가 이런 쓰임이 있었던 거구나 하고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다음번 영양제를 구매하실 때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영양제를 사용하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식물의 성장기에만 사용하시는 게 일반이고, 식물이 건강할 때 사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영양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한겨울의 휴면기, 그 다음에 장마철, 요럴 때는 사용을 하지 마시고, 또한 분갈이하고 직후에는 뿌리가 많이 정리되어 있는데 뿌리에 데미지를 더할 수 있으니까 분갈이 하시고 나서 뿌리가 잘 생착된 뒤에야 영양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갈이 직후에는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새 식물이 들이고 나서 집 환경에 적응을 위해서도 이제 방그늘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적응시키는 적응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비료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절대로 비료를 시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식물이 겨울철에 냉해를 입거나 병해충 등이 걸렸을 때, 혹은 가습으로 뿌리가 상했거나 물마름으로 뿌리 태반이 말라서 도관이 막히려고 들 때, 그때는 영양제를 시비하면 뿌리에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건강하게 생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해주시는 게 일반이니까요. 우리도 영양제는 건강을 위해서 먹지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이제 병을 고치진 않잖아요.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양제의 종류와 나에게 맞는 영양제 선택법, 그리고 시비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양제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저 역시 전부 이거를 다 사용하진 않고요.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몇몇 가지를 그때그때마다 골라가지고 사용을 해요. 일단 비료를 나누는 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알비료, 고체비료라고 하죠, 일명. 요런 비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액체로 된 거, 요런 액체 비료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루로 된 것들도 있죠. 가루 비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이랑 희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 비료랑 같이 묶는 게 좋아요. 자, 비료를 크게 나누는 법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속효성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료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비료예요. 그리고 속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고 쉽고 빠르게 흡수되는 비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알비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물주기를 할 때마다 물에 알갱이가 녹아서 뿌리로 가는 거고요, 영양이요. 그 다음에 액체 비료, 이런 액체 비료들은 액체 성질이다 보니까 알비료보다 뿌리에 빠르게 침투가 돼서 대체적으로 속효성 비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분말 형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하니까 속효성 비료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기 편한 방식의 영양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흙이 심겨져 있는 식물들은 알비료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수경재배라든지 뭐 이런 서양란, 그 다음에 이렇게 공중식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액체 비료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분무기에다가 이런 액체 비료들을 희석을 해서 입에다 분무해 줄 때도 이런 액체 비료들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액체 비료하고 고체 비료 차이점을 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영양제를 성분을 보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영양제를 볼 때는 이렇게 성분 표시가 다 나와 있어요. 앞에 보이시죠?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설명드리는 건데, 영양제는 특히나 액체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부분에 7, 9, 5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여기에도 볼게요. 7, 1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알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뒷면에 11, 11, 17
자, 여기에도 좀 볼게요. 알비료에는 이렇게 뒷면에 여기 15, 8, 15 이렇게 영양제들은 다 숫자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도 없어서 그냥 우리가 NPK라고 외우면 돼요. N은 질소, 그 다음에 P는 인산, 그 다음에 K는 칼리. 자, 질소는 잎이랑 줄기를 성장시키고요. 가운데 있는 인산, 요 숫자는 꽃이랑 과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칼리, 요거는 뿌리하고 줄기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잎 관상하는 아이들 있죠. 관엽식물 같은 아이들. 그리고 요렇게 제가 지금 테라리움으로 심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잎 관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높아야 되는 거고요. 질소가 높아야 되는 영양제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을 피우거나 저 이렇게 꽃을 올리죠. 아니면 과실수 같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산이 높은 이렇게 가운데 두 번째 인산이 높은 비료를 쓰셔야 되고, 뿌리 발달이나 그 다음에 줄기에 힘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요 마지막에 있는 칼리, 요게 높은 영양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기억하기 좋게 관엽식물, 그 다음에 꽃 열매, 그 다음에 뿌리, 요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잃어버리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영양제들은 가장 식물에 중요한 여기 앞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NPK, 요거 이외에도 구종의 미량요 원소들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토탈이라는 개념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과실수 같은 거를 키우시거나 조금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료를 키우실 때는 이렇게 미량요소 비료가 또 별도로 팔아요. NPK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구종의 미량요소들이 들어있는 영양제거든요. 자, 보면은 아연, 철 외에도 마그네슘, 망간 이런 미량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금액도 진짜 몇천 원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챙겨주시면서 조금 더 미량 요소에 보충하고 싶으시면은 바로 이런 거를 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교수님한테 배울 때도 그 유명한 비료에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하나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그게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은 아무리 좋은 비료에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는 항상 별도로 소지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농약상 갔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떨어져가지고 농약상에서 구매해온 칼슘 영양제예요. 여기 보면은 고순도 수용성 칼슘 17%, 이게 함량이 좀 높아가지고 저는 이건 이제 정량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희석 배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켜가지고 저는 주고 있는데, 칼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비를 하시냐면요, 직접적으로 희석한 물을 입에다가 직접 살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입 앞면, 이렇게 뒷면에다가 직접적으로 살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자, 비료를 주실 때는 반드시 정량. 너무 양이 많으면 진짜 과유불급이라고 뿌리가 녹을 수도 있고, 특히나 질소 비료는 흙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흙이 산성화가 되고, 또 관엽식물 있잖아요. 이런 녹색잎. 이런 아이들은 인산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가운데 꽃이랑 열매, 요 비율이 높은 비료들이 흙에 너무 많이 축적돼도 흙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비료는 항상 정량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분갈이 해 주시는 거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영양제에 관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제 꽃집에 가셔가지고 영양제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물을 키우니 이런 성분이 높은 영양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